오. 와 진짜. 이곳은 오산시에 위치하고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유일의 체험관입니다. 5세부터 9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동화마을이 있고요. 10세부터 성인 대상으로 복합안전 체험장이 있습니다. 기타 장소로는 응급처치 전문 체험장과 4D 영상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다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탱크공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험을 해보실게요. 사실 감흥이 좀 안 와요. 여기서 바람이 나온다는데 등산 나온다. 머리가 난리가 났네요. 머리가 난리가 났어요. 와 이렇게 셀 줄 몰랐어요. 제일 셀 때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세던데요? 진짜 아동용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왕관기 사용법은요, 왕관기 뚜껑을 열면은 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겨드랑이 사이가 끼고 내 몸에 맞게 줄을 조여주거든요.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왕관기 처음 타요? 네, 태어나서 왕관기는 처음 타고. 아니요, 고소공포증은 따로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아주 잘 타고요. 출발을 전에 벌어지는 거 큰일 날 뻔했네. 점점 불안한데. 롤러코스터 아주 잘 타고요. 화장실 할 때 이렇게 네. 앉는 자세 있죠? 쭉 내려가면 되나요? 오. 자, 잡아줄게요. 잡고 있을까? 안 내려가요. 네. 난간에 손 매달려, 난간에. 아, 난간에. 내려갈게요. 오.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서웠어요. 쭉 내려가면 되나요? 오. 반장님 벽돌 떨어져요! 오. 벽돌에 떨어지거나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한 곳인데 곧 있으면 떨어질 예정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 하나, 둘, 셋. 와, 진짜 무섭다. 와. 왕관기랑 차원이 달라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엄청 놀랐어.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타셔야 돼요. 저요? 인원이 안 될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 아까 보니까 양꼬치처럼 된다고. 무서운데? 잠깐만.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왜 안전벨트를 강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게 사고가 나면 1초 만에 적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 정도 사고 나면은 진짜 와. 본인 손이 제일 더럽다. 이거 시약을 해서 내 손에 얼마나 이제 저기가 있는지. 이렇게 바르면은 손에 뭐가 있는지. 너무 하얀데?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네. 아니 이걸 발랐잖아. 아까보단 많이 없어졌죠. 많이 더러워. 어떻게 보여요? 이게 엄청 어지러운데요, 일단? 시야가 훨씬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위에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서 강도 최고 진도 7까지 나옵니다. 지진 발생이 되면 방송이나 가방 완성될 수 있는 걸로 자기 머리를 감싸고 사기나 그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진 체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 이제 놀이동산 온 기분인데요, 진짜? 이 강도가 몇이라고? 광석을 찾아. 기울었어, 땅이. 이제 끝나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강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바닥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기울어지구나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건 떨어지니까 진짜 같던데요? 깨졌네요. 진짜 깨졌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물건이 떨어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 대피소 찾아가는 법이 써 있는데요.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대피소를 찾을 수 있을지 방법이 좀 상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이나 뭐 화재 상황일 때 대피소 찾아가는 법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보가 내리고 2시간 이후에 물 차는 속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텐트 칠 때는 높은 곳에 텐트를 쳐야지 안전하다. 그래서요, 어깨로. 이거. 어깨로요? 네.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입니다. 이거 안전한 거죠? 그건 안전하죠. 그냥 여기 뒤에 눕히면 돼. 누워요. 그렇게 갈 거예요. 네. 오.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게 맞죠? 약간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체험해보니까 어떠세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서 생각보다 되게 알차고.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왕관기 체험이 좀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 왕관기를 쓸 일이 생기면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직접 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라서 좀 그런 순간이 좋았고, 성인인 저도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은데 어린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만든 안전체험관인 만큼 많이 참여해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이 와서 좀 관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 중순경에 정식적으로 개관을 해서 국민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국민안전체험관의 이용 시간은요,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홈페이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은 없고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의 국민체험시설인 만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달 리포터 서문영입니다. 도민 여러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소식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4월 정식 개관 예정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국민안전체험관의 모든 것을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체험을 같이 도와드릴 소방관 박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경기도 최초,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시설로서 어린이 안전 동아마을, 복합 안전체험장, 전문 응급처치 전문장, 4D, VR 등 52가지의 체험시설로서 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와, 52가지나요? 네. 하나라도 더 체험을 하려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겠어요. 네. 어서 가시죠. 같이 가볼까요? 네.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네, 여름철에 물놀이 시에 비가 오거나 해서 갑작스럽게 계곡물이 불어나게 되는 경우 계곡에 고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계곡을 탈출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어보실까요? 네, 빨리 입혀주세요. 네. 먼저 한번 써보실게요.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저를 잡고 네, 이 줄을 잡고 출발하시면 되고,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출발. 리포터님 혹시 지진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진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곳이 실내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아니겠죠? 제가 함께 같이 해드릴게요.
지진이 벌써 시작됐나봐요. 리포터님 저랑 같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네. 여기 방석을 우선은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방석을 머리에 씌워볼게요. 네. 천천히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잡으시고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네. 천천히.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해서 지진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지진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리포터님. 네. 이제 지진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저희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볼까요?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네. 아직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건에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손으로 올리고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가볼게요. 네. 출발해볼까요? 위에 물건이 떨어져! 조심하세요, 리포터님. 조심해서 올게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이곳은 시설물 붕괴, 낙하물, 추락 등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항들을 체험하는 산업안전체험존입니다. 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발효가 됐잖아요. 네, 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체험도 제가 한번 진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네! 벽돌 떨어진다! 하늘의 벽돌! 벽돌 떨어져요!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상황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죠. 정말 아찔했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이 안전모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네요. 이건 뭐 기본이네요, 기본.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미리 엿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어떠셨나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달 리포터 서문영이었습니다. 안전!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불이 난다면 바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1탄!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고 얼른 밖으로 대피합니다. 신고가 절대 먼저 아니에요. 대피가 우선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발신기, 여기 투명 커버를 세게 이렇게 눌러줘야 건물 전체에 불이 난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신 게 아니고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연기를 마시는 일인데요.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내가 모르는 이 건물 구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옷 소매, 마스크, 뭐든 좋아요. 천으로 얼른 코와입을 가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지금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여기 피난 유도등 보이시죠? 피난 유도등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안전한 비상구가 나오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덥석 잡고 문을 벌컥 열었다가는 문 뒤에 불이 있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열기를 감지하고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자, 불이 난 공간은 제가 지금 불을 켜놔서 화났지만 원래는 엄청 깜깜하고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아까 알려드렸던 손수건으로 코앞을 막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얼른 밖으로 이제 대피해볼게요. 열심히 대피하다가 이상한 철제 셔터가 나왔어요. 막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상구라고 쓰여있죠? 침착하게 손으로 비상구 글씨를 잡고 밖으로 내면 이렇게 방화 셔터가 열립니다. 탈출 성공!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불이 나면 대피와 신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해주세요.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 약자의 경우는 특히나 대피가 우선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 속에는 유독가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들이마셔도 금세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제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꼭 막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수건을 적셔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른 손수건과 젖은 손수건으로 각각 덮어둔 굴뚝인데요. 어느 곳에서 연기가 더 잘 통과하는지 보이시나요? 섬유 사이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은 연기 투과가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당황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호흡보다 3배나 빠르게 깊고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되도록 젖은 수건이나 옷소매를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한다면 연기 흡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려고 일부러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건물 구조를 잘 모르면서 건물 안에서 헤매다가 대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옷소매, 주변에 있는 천, 뭐든지 좋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는 내가 나온 곳의 문은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의 이웃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화 셔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면과 같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중간에 셔터가 내려오도록 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대피 중 이런 방화 셔터를 만난다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당황해서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는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구가 화면과 같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를 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화 셔터에 비상구 표시가 없는 방화 셔터를 만났더라도 나가는 곳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3m 이내에 피난 유도등과 비상구가 함께 있습니다. 침착하게 비상구로 탈출하시고요. 대피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가족이나 일행들이 모두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인원 확인 꼭 하시고요. 119에 신고도 해주세요. 119에 신고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나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이름, 가게 간판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 119가 화재 현장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9 리서치의 불꺼먹 연구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119에 전화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야죠. 그럼 소화기 사용법은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안전핀 뽑고 불이 난 곳으로 발사하면 끝. 아닌가요? 갑자기 말하려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소화기 사용 전에 소화기의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죠?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압력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이 노란색에 있는 경우 압력이 부족하여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에 있는 경우 과압력 상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검정 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통과한 KC 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소화기의 내구 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며 별도의 성능검사를 받아 3년의 사용기간을 연장받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전에 화재별로 알맞은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나무, 천, 종이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인 A급 일반 화재에서는 분말 소화기나 할로겐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류 및 가스에 의한 화재인 B급 유류 화재에서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통전 중인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인 C급 전기 화재에서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물성,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같은 가연성 조리재료 등에 의한 화재인 K급 주방 화재에서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종류가 한 개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화재별 알맞은 소화기를 알았으니 소화기 중 가장 흔히 보이는 추갑식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바람을 등진 채 화점에 발사합니다. 실내의 경우 문을 등지고 발사해주세요. 다음은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커버를 벗기고 소화기를 꺼냅니다. 이후 소화기를 던집니다. 소화기는 벽 또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화점의 소화기 같은 구호를 외쳐야 하나요? 굳이 외칠 필요는 없지만 주위에 알리고 사용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고 주위에 화재를 알립니다. 소화전을 열고 노즐을 잡습니다. 개폐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시킵니다. 노즐을 화점에 발사합니다.
이곳으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걱정 없겠어요.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내에는 편하고 안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리와 식사를 주로 하는 주방에서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가스레인지는 가스 누출로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금속 재질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면 불꽃을 일으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알루미늄 호일을 제거하고 전용 용기에 옮겨 담은 뒤 사용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음식을 조리하는 에어프라이어는 잘못 다루면 화상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토스터기에 알루미늄 호일을 넣으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어 꼭 사용 설명서에 따라 이용해 주세요. 뾰족한 칼과 가위는 사용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욕실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므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고 욕실화를 신어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 드라이기 같은 전자제품을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꼭 물기를 닦고 사용합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거실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멀티탭은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하지만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둡니다. 또한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은 정리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다리미를 사용할 때는 화상 사고에 주의하며 서랍장은 쓰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에서 이불을 터는 행동은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옥상이나 1층에서 하도록 합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